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라. 그 이유는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그러나 숨겨진 인플레 2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스,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싸졌습니다. 이제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연준 의장 파월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투 레이트 파월, 뭐가 문제야?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3%, 실제로 4월 기준 물가는 안정세입니다. 인플레 쇼크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휘발유, 식료품, 생활용품 가격이 일부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수입세는 평균 2.5%에서 18%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말은 곧 수입 물가, 전반적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디스는 3.8% 예상, 골드만삭스는 3.6% 예상. 경제기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올 여름부터 인플레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요. 연구에 따르면 평균 가계는 연간 2,800달러의 구매력 손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서민층이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은 64%에서 8%로 급감하고요.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그건 미국 전체 경제에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관세는 곧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플레가 좋은가요? 아니면 4% 인플레가 나은가요? 당장은 조용하지만 인플레이션 2라운드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EV 섹터주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리비아는 1%, 테슬라는 4%, 루시드는 1% 이상씩 상승하면서 2.65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39%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하락했지만 오늘 흐름을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세력의 움직임 혹은 돌파 신호가 감지되었기 때문이죠. 오후 2시 이후의 급등 흐름을 보면 명확한 수급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흐름에서 세력이 들어온 시점을 보면 오전에는 약세 흐름과 저점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2.58 수준입니다. 오후 2시는 이중 바닥 형성 후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오후 3시는 갑작스런 거래량 증가와 급등 2.69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4시 마감 직후에는 급락하면서 이후 2.63선 횡보했습니다. 이 패턴은 명확히 보입니다. 단기 매수세 유입 후 차익 실현 매물, 즉 단기 세력의 테스트 구간이었던 거죠. 거래량은 1억 1,700만 주로서 평소보다 높은 관심도 한몫했습니다. 오더 플로우를 보시면 라지 스케일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파냐 되돌림이냐 바닥 찍고 반등 시동을 걸었냐 정말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전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겠고요. 공매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효과를 같이 본다면 이전 고점인 3.5불 구간까지는 치고 올라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가 국제 제조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을 자동 자막을 통해서 먼저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죠. 팬데믹, 전쟁, 지정학적 갈등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빠른 공급 그리고 낮은 리스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죠. 그 비결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인데요. 루시드는 차량의 핵심 부품을 모두 직접 만듭니다. 배터리, 구동장치, 심지어 히토류 기반 자석까지 말이죠.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 전략으로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연 15만 대 규모의 공장 설립 중에 있고 일부 부품은 현지 생산, 일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안정성 확보입니다. 왜 사우디에 공장을 짓는가? 모두가 중국으로 향하던 2020년 루시드는 달랐습니다. 관세, 정치 리스크를 예견하고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죠.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루시드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현지 인재를 키우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현재 사우디 직원 비율은 65% 이상이고 이들은 6개월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카우스트 대학과 협력해 충돌 테스트, AI 시뮬레이션 등 고급 기술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사우디로,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진짜 기술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 현지화, 그리고 인재 중심의 글로벌 전략. 이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크 윈터호프 발언에서 우리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사우디에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EV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루시드. 그 핵심엔 기술보다 더 강력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공급망의 민첩성, 글로벌 협력, 그리고 사람. 루시드의 다음 행보 계속 주목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